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신다고 주장을 스스로 하고 있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의 사랑 나의 사랑 이우영입니다. 예, 그렇죠. 나의 사랑은 분명하죠. 네. 예, 굉장히 자기애가 강한 모양이에요. 자기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애가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서 예. 자기라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구나. 살아가기가 쉽지 그래서 않죠. 본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걸로 어떤 일을 해주고 있어요, 본인한테? 저한테요? 네, 가끔씩 이제 제 몸에 활력을 돋기 위해서 축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술도 먹고. 술은 사실 자주 먹진 않습니다. 자주 먹죠. 네. 술 좋아하지 않아요? 뭐 음주를 즐겨 하는 편이긴 아. 한데 아무래도 뭐 스케줄도 스케줄이고 건강을 챙기다 보니까 자주 마시지 우리 않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이 술 먹을 때 안주가 뭐였을 것 같아요? 보리차? 이와이면 강냉이라고 그러죠. 어? 당근? 네. 우리 때는 어. 저거 하는 게 짬뽕 국물. 네? 그래도 꽤나 짬뽕 국물. 네. 짬뽕 국물 아시죠? 네. 짬뽕 국물. 꽤나 그거를- 진보된 안주네요. 아니요. 그거를 이제 몇 명이 먹느냐가 중요하지. 네. 그거 아세요? 옛날에 이 서강대학교 후문 쪽에 가보면 이 라면을 있잖아요. 으깨요. 으깬다는 게 뭐냐? 가루로 만들어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요. 그거 안주 먹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 중화 요리집, 중국집 주인들이 우리를 조금 보살펴주면 짬뽕 국물에 계란을 하나 띄워주죠. 네. 예, 예.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근데? 정면승부 오프닝 때마다 참 아니 옛날 얘기를 해야지.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옛날에 기억할 수 있죠. 네. 마음에 안 들죠? 아니요. 나가세요. 좋습니다. 나가세요. 출연료만 그대로 들어온다면. 아니 근데 진짜 우리 때는 안주 엉망으로 먹었지. 요새 뭘로 먹어요 안주? 요즘은 뭐 저보다 더 어린 작가분들은 또 다르실 것 같은데 요즘은 어린 친구들은 뭐 육회, 연어 그리고 뭐 일식집 가서 또 이런 거 친구들이 먹고 부자가 많은 모양이네. 은근 얼마 안 합니다. 네. 광장시장 쪽에선 육회가 뭐 그렇게 많이 비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어디서 먹어요 육회를? 저는 저희 집 근처에 소를 잡아서 마장동에서. 아니요 제가 마장동에 살진 않고 아. 네, 강서구 주민인데 예. 네, 괜찮은 데가 있어서 네. 거기서. 네. 또 가게 이름을 언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장님한테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면. 그럼요. 사장님 사랑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 안주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방송 도중에 이호영 아나운서한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이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육회 생각하기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 모양이네. 아니 이런 얘기를 해도 된다는 생각을 계속 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뭐 네. 무슨 얘기든 해도 하면 되죠. 네, 네. 예. 야.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제 여론조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 소개해드린 여론조사는 결과 공표금지 기간 전에 조사됐다는 점을 미리 안내를 해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근데요. 네. 이 공지 기간 동안 한 여론조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네. 알지를 못하니까. 네. 예. 무슨 거기 그 여론조사 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네. 제가요? 예. 제가요? 예. 근데요. 어쨌든. 네, 엠브레이 퍼블릭과 키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일에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 38, 잘 못하고 있다 55%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4월 총선에서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6%로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2%포인트 올랐고요.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2%포인트 내렸습니다. 정당 지지도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0, 개혁신당 2, 새로운미래 1, 녹색정의당 1%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은 결과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7, 개혁신당 2%, 새로운 미래 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요.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국민의 미래 31, 조국혁신당 23%, 더불어민주연합 15%, 개혁신당 3%, 새로운 미래 1%, 녹색정의당 1% 등의 순이었습니다. 총선 제1당 전망으로는 민주당이 53%, 국민의힘이 30%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8%입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조사되는 여론조사는 이제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은 결과나 비례대표 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가 가장 앞서서 나왔고 정당 지지도도 마찬가지인데 총선 제1당 전망으로는 민주당이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여론조사 이 모든 미디어에서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이 뭐 우세하다, 뭐 국민의힘 백석하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여기 응답하신 분들의 다수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일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많습니다. 우선 첫째,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마지막 조사죠. 한국갤럽의 총선 직전의 마지막 정례 조사를 보면 이 주관적 정치 성향을 봤을 때 보수가 32%, 중도가 29%, 진보가 28%입니다. 이 조사 그리고 지금 이 정당 지지도를 보더라도 3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 통합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31, 국민의힘 36%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본 판이 지금 사실은 그렇게 막 백석도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기본 선거의 기본 판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국갤럽 조사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이 조사 방식은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기본 판이 이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NBS 조사 이게 어제까지 조사한 거였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 소위 말해서 정부 견제론과 이 정부 지원론 이게 거의 붙었어요. 46대 47, 1%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3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1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오차 범위를 한참 벗어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조사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수치는 언제 수치냐. 우리가 국민의힘 과반 이상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나온 수치가 바로 이 수치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기본 판이 원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 우위의 판이기는 한데 이 보수 중도 진보 이 주관적 이념 성향은요 막 출렁이지를 않아요. 이건 꾸준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권의 악재 때문에 약간 흔들렸다가 다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원래 지형대로 회복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백석도 못한다. 이거 우리가 한다라는 거는 좀 그렇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 있어서의 여론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예요. 보통 오차가. 그러니까 이게 근 한 8.8, 9%포인트 격차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을 하고 봤을 때에는 9% 정도의 차이는 거의 동률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움직이는 것도 당연히 움직이겠지만 얼핏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지역은 안 그런데 왜 전체는 이렇지? 전체는 국민의힘이 사실 상당히 우위, 오차범위 밖에 상당히 우위고 대통령 지지율도 회복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 이게 마지막 조사거든요. 네. 마지막 전국 단위의 조사인데 이 조사 결과를 봤을 때에는 이번 총선 결과는 정말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결국은 저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앞서도 제가 오프닝 멘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세대별로 어떤 세대가 투표장에 가장 많이 나가느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젊은 층이 많이 나가면 누가 유리해요? 자 빨리 5초. 야당이 유리하죠. 야당이 유리하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편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놀랐죠? 예. 주관적 정치 성향을 봤을 때요. 18세에서 29세가 보면은 보수가 27, 중도가 37, 진보가 22입니다. 보수가 우위라는 거죠. 30대 같은 경우에도 보수가 29, 중도가 35, 진보가 28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입니다. 근소하게만 위지만 어쨌든 우위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 뭐냐면 2030 투표율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져서 최종 투표율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단순하게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근데 물론 40대 때문에 이게 40, 50대가 투표율이 높아져서 투표율이 높아졌다. 이러면은 야당이 유리합니다. 이념 지형으로 봤을 때 40대는 진보가 약 13, 이게 16%포인트 정도 위고요. 그리고 50대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16%가 아니라 26 맞는데 26% 위고요. 50대는 10%포인트 위입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는 압도적으로 진보가 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투표율이 높아졌다. 야 이거 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세대별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이 한 가지만 더 요거는 좀 바로 잡는 건데요. 네. 뭐냐면 재외국민 투표가 엄청나게 높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죠. 근데 사실은 정확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외국민 투표 같은 경우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등록한 이 재외국민 중에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한 사람들 중에서 투표한 게 62.8%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재외국민은요 실제로 지금 현재의 재외국민이 190만 명인가 정도 됩니다. 190만 명 중에 9만 명이 투표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 투표율을 보면 상당히 낮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재외국민 투표가 뭐 뜨거운 열기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라는 것. 재외국민 여기 있구나. 197만 4,375명입니다. 197만 4,375명 재외국민 중에 투표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14만 7,989명인데 14만 7천 등록 인원 14만 7,989명 중에 9만 명이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7만 4,375명이 원래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9만 명만 투표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뭐 최고로 뜨겁다 이렇게 얘기는 힘들고 두 번째 재외국민 투표가 지난번보다는 높은데 그 이유는 뭐냐 총선보다는 높은데 지난번에 록다운 때문에 외국에서 락다운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이 투표율이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점을 제가 분명 확실하게 정확한 정보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 이 점을 제가 이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네. 집중을 하는 자세를 좀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잘해.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이 전격 성사가 됐고 조금 전 이제 속보로 이 4시 15분까지 이제 면담이 있었다라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전했는데요. 네.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의사단체와 대화하겠다고 강조를 한 뒤에 이튿날 대통령실을 통해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만남이 이제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었는데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라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날 면담에는 성태훈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변인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이 박단 위원장의 경우에도 오늘 내부 공지를 통해서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에서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라면서 대통령과 오늘 만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기존과 같은 요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는 않고 혼자 참여를 했고요. 전공의 대표가 정부와 대화에 나선 건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지난 2월 19일 이후 46일 만입니다. 앞서서 의사협회에서도 전공의를 향한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요. 다만 의협 역시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여서 의대 증원 철회 요구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대통령과 전공의 대화가 어떤 결론을 낼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의료 역량이 감소하는 모습 계속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전공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만일 증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을 때에는 그거는 협상하는 자세가 안 된 거죠. 실제로 협상이라는 것은 이쪽에서도 양보하고 저쪽에서 양보를 끌어내는 거거든요. 만일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우리는 단 한 명의 증언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건 곤란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게 협상이거든요. 협상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21대 국회에서 하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거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협상이라는 건 본인들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2,000명하고 이쪽에서 제시한 수치하고 이걸 어느 정도 이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공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될 거예요. 왜?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는 뭐 어떻게 나온가 안 봐도 되나? 이미 얘기했어요. 2,000명 그거 우리 고집하지 않겠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이제는 던져야 하는데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지를 한번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밀실 합의는 없을 것이다. 밀실 합의가 될 문제도 아닙니다. 예? 무슨 밀실 합의가 됩니까? 사실은 이 의사수를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린다라는 건 전 국민의 관심사예요. 이걸 누가 밀실 합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단 한 명도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고수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땐 협상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왔을 때 과연 여론은 어떻게 볼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분들이 직업 의사가 됐을 때 훨씬 진료라든지 이런 걸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인 신뢰가 망가진 상태에서 의사라는 직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굉장히 냉정해졌을 때 과연 진료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했는데 환자가 혹은 환자의 가족이 그거를 좀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에는 과연 그 피해는 본인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지금이라도 좀 사회적 여론에 어느 정도 호응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론이 언제나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새 세상에서 여론을 계몽한다고 바뀌지도 않는다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전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놀래라 갑자기. 말씀하세요. 네.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총선 이제 사전 투표일이 하루 앞두고 있는데 내일부터 사전 투표장에 나와달라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전 투표하면 진다, 투표율 높으면 진다 이런 얘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는 생각만 하고 모두 투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당 지지층의 결집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그간 사전 투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던 지지층을 향해서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독려하고 나선 건데요. 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는데 진짜 그런 거냐, 내가 한 표 찍는 걸로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도 있다면서, 하지만 남들 이야기에 불안해하면서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명백한 범죄 혐의자들 잘못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사퇴 안 하는 철면치 후보를 찍는다면 그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선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부산 영도구 박영미 후보 지지 유세에서 박빙 지역에서 지면 과반수 의석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국의 박빙 지역이 50개가 넘는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강 벨트 지금 만만치가 않다, 일부 언론에 속아서 승부라고 하는 것이 선거의 승패가 수십 %의 격차로 수만 수천 표씩 표차로 결판이 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윤석열 정권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번에 회초리를 들어달라, 우리가 내쫓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 이처럼 한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지지층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막판에는요, 선거 막판에는 결집을 시킨다라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지금까지 결집된 지지층을 얼마만큼 서로가 투표장으로 이끌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지지층의 결집, 그리고 그 결집된 지지층이 투표장에서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확실하게 표명하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쪽에 결집이 더 되느냐. 예를 들면 확실한 거는 뭐냐면 야당 지지층들이 먼저 결집을 했어요.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야당 지지층들은 정권을 가진 측에 반대하니까 야당 아니에요? 이쪽은 항상 먼저 결집을 해요. 그건 모든 정권에서, 역대 모든 선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당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당 지지층 결집 플러스 야당 지지층 결집 플러스 이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약 42% 정도 되는 유권자가 선거 일주일 전, 그러니까 선거일에 일주일 이내에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건 사후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 42% 정도 되는, 소위 말해서 일주일 이내에 결정하는 이 유권자들을 어떻게 본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이끄느냐도 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악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가 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새로운 악재가 등장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도 역시 양당 모두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짬뽕 국물 얘기를 해서 너무 좋아했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짬뽕 국물이요? 아까 너무 좋아하던데. 예. 짬뽕 국물 무슨 얘기죠?